뭉이모 TV 황금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첫째가 숲에서 나무를 하는데 난쟁이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 젊은이 먹을 것 좀 주겠소? 그러자 첫째가 음식을 감추며 말했어. 제가 먹을 것도 부족해요. 안 돼요. 잠시 후 첫째는 나무를 하다가 팔을 다치고 말았어. 다음 날 나무를 하러 간 둘째도 숲에서 난쟁이 할아버지를 만났어. 이복에 음식 좀 나눠줄 수 있나? 저 먹을 것도 부족한걸요? 둘째는 음식을 혼자 다 먹어버렸어. 그러자 둘째도 발을 다치고 말았어. 그 다음 날은 바보라고 놀림을 받던 막내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난쟁이 할아버지를 만났어. 이복에 음식을 나눠줄 수 있나? 그럼요. 같이 드세요. 막내는 할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어. 자네는 마음씨가 착하군. 내가 선물을 주겠네. 저 큰 나무를 베어보게나. 막내가 나무를 베자 나무 밑동 속에 황금 거위가 앉아 있었어. 막내는 황금 거위를 팔기 위해 시장에 가다가 여관에 들렀어. 그런데 한밤중에 여관 주인의 첫째 딸이 방에 살금살금 들어왔어. 황금 거위의 깃털이 갖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첫째 딸이 거위의 날개에 손을 댄 순간 손이 찰싹 달라붙고 말았어. 첫째 딸이 쩔쩔 매고 있을 때 둘째 딸도 깃털을 뽑으려고 나타났어. 하지만 언니를 도우려고 언니 몸에 손을 대자 둘째 딸의 손도 찰싹 달라붙어 버렸어. 이어서 나타난 셋째 딸의 손도 마찬가지였지. 다음 날 아침 막내는 황금 거위를 안고 길을 떠났어. 거위에 달라붙은 셋 딸도 엉기적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 그 모습을 본 신부님은 화들짝 놀랐어. 이런 망측하게 젊은이를 졸졸 따라다니다니. 그런데 세 자매를 떼려고 신부님이 손을 대자 신부님의 손도 달라붙었지 뭐야. 어이쿠 신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의 종지기가 신부님의 몸에 손을 대자 종지기의 손도 신부에게 달라붙어 버렸어. 또 도우려고 달려온 농부의 손도 철썩 종지기에게 달라붙고 말았지. 한편 나라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웃지 않은 공주가 있었어. 임금님은 공주를 웃게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기로 했지. 막내는 이 소문을 듣고 성 앞으로 가 뒤뚱대는 행렬을 보여주었어. 그러자 공주가 웃기 시작했어. 호호호, 저 사람들 좀 봐. 너무 재밌다. 아니, 내 딸이 웃다니. 당장 저 젊은이를 데리고 오너라. 하지만 왕은 막내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사위로 맡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어. 그렇지만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주고 해결하도록 했어. 내 사위가 되려면 창고에 있는 포도주를 모두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막내는 난쟁이 할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러 숲으로 가다가 몸이 우람한 술 주정뱅이를 보았어. 벌컥벌컥, 술이 더 필요해. 목이 마르단 말이야. 술 주정뱅이는 창고의 포도주를 몽땅 마셔버렸어. 하지만 임금님은 다시 어려운 문제를 냈어. 산더미처럼 쌓인 빵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막내는 이번에도 숲으로 가서 산처럼 쌓인 빵을 모두 먹을 만한 사내를 데려왔어. 냠냠, 나는 빵이 더 필요해. 냠냠. 그러자 임금님은 막내에게 또다시 어려운 문제를 냈어. 땅에서도 물에서도 달릴 수 있는 배를 가져오면 내가 정말로 내 사위로 삼겠다. 막내가 숲으로 가자 이번에는 난쟁이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 사실 술 주정뱅이와 빵 먹는 사내는 나였다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도와주지. 할아버지는 바퀴가 달린 배를 뚝딱 만들어 주었어. 막내가 배를 타고 성으로 오자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 대단하군. 자네는 이제 내 사위일세. 그 후 막내는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단다. 파랑새.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모두들 파티를 하느라 시끌시끌 하지만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 틸틸레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빠 모두 일을 하러 가셨거든요. 오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너무 슬프다. 여동생 미틸이 말하자 틸틸은 점잖게 말했어요. 투정 부리지 말자. 엄마 아빠가 슬퍼하실 거야. 그때 이웃집에 사는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얘들아, 내 손녀딸이 무척 아프단다. 파랑새가 있으면 나을 수 있다는데 혹시 파랑새가 있니? 아빠가 산에서 잡아온 산 비둘기밖에 없어요. 어쩌죠? 그러자 할머니는 틸틸에게 파랑새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틸틸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요술 모자를 씌웠어요. 자,
다이아몬드를 돌려보렴. 틸틸이 다이아몬드를 돌리자 7빛깔의 빛이 나오면서 우유요정, 사탕요정, 물의 요정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집안의 등불은 빛의 요정이 되고 키우던 개와 고양이는 사람처럼 두 다리로 설 수 있게 변했어요. 빛의 요정이 길을 안내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빛의 요정이 창문을 열자 달님이 사다리를 내려주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추억의 나라가 나왔어요. 그곳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셨죠. 오, 틸틸, 미틸, 내 사랑하는 손주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새 장에 파랑새를 넣어주셨어요. 하지만 집에 와보니 파랑새는 검은새로 변해 있었어요. 실망할 것 없어요. 이번에는 밤의 궁전으로 가봐요. 이번에도 빛의 요정이 길을 안내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파랑새를 찾기 싫었어요. 파랑새를 찾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네 발로 걷는 고양이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고양이는 틸틸과 미틸보다 먼저 밤의 궁전으로 가 여왕에게 일렀어요. 여왕님, 아이들이 파랑새를 훔치러 옵니다. 뭐? 괘씸한 것들! 이 사실을 모르는 틸틸과 미틸은 여왕을 찾아와 부탁했어요. 여왕님, 파랑새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자 여왕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할 수 없이 틸틸은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번쩍 빛이 나자 여왕은 얼어붙고 말았지요. 그 사이 미틸이 수많은 방 가운데 문 하나를 열었어요. 그러자 전쟁의 악마, 질병의 악마가 나왔어요. 틸틸은 다시 방문 하나를 열었어요. 그곳은 빛의 방이었죠. 빛의 방에는 파랑새들이 떼를 지어 포르르 날아다녔어요. 하지만 잡으면 금세 죽고 말았죠. 얘들아, 저 숲에 진짜 파랑새가 있을 거야. 가보자. 그때 고양이는 다시 숲으로 먼저 들어가 떡갈나무에게 고했어요. 떡갈나무님, 나무꾼의 아들과 딸이 파랑새를 훔치러 옵니다. 떡갈나무는 무척 화가 났어요. 이놈들, 오기만 해봐라. 틸틸과 미틸이 오자 떡갈나무는 흔들흔들 가지를 떨어 공격했어요. 틸틸은 할 수 없이 다시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하지만 숲이 갑자기 환해지는 바람에 파랑새가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틸틸과 미틸은 울상이 되었어요.
그러자 빛의 요정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행복의 나라로 가보세요. 파랑새가 있을 거예요. 행복의 나라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음식을 우걱우걱 먹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던 틸틸과 미틸도 음식을 먹으려 했죠. 그때 빛의 요정이 말렸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 게으름뱅이가 될 거예요. 빛의 요정이 이번에는 미래의 나라로 인도했어요. 그곳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죠. 모래시계를 든 할아버지가 시계를 흔들자 아이들은 차례로 배에 올라탔어요. 그때 빛의 요정이 어디선가 파랑새를 잡아왔어요. 하지만 파랑새는 금방 빨갛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틸틸과 미틸은 구름에서 미끄러져 주르륵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일어나야지. 틸틸과 미틸은 번쩍 눈을 떴어요. 엄마가 커튼을 젖히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었죠. 그때 세 장의 파랑새가 보였어요. 아빠가 산에서 잡아왔단다.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이웃집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손녀딸은 병이 다 나았지요. 그 뒤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하늘에 날려 자유를 주었답니다. 왕자와 거지. 영국 런던의 왕실에 왕자가 태어났어요. 온 국민은 기쁨에 차 만세를 불렀어요. 에드워드 왕자님이 태어나셨다. 만세! 헨리 8세 임금님도 무척 기뻐했어요. 같은 시각 런던의 뒷골목에서도 톰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거지의 아들 톰의 탄생은 그 누구도 기뻐해주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지요. 톰은 앤드루 신부님에게 글을 배웠어요. 언젠가는 왕궁에 가서 왕자님을 뵙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흘러 톰이 13살이 되었어요. 톰은 왕자님을 뵙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나섰어요. 왕궁 앞에는 창을 든 보초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얼씬거려? 썩 돌아가지 못해? 보초들이 톰을 혼내며 말했어요. 그때 에드워드 왕자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왕자는 자신과 또래인 아이가 혼나는 모습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 왕궁에 초대했어요. 왕자의 방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어요. 안녕하세요, 왕자님. 어릴 적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톰이 인사를 하자 왕자는 놀랐어요. 나를 본 적이 있다고? 어디에서? 꿈에서 배웠지요. 에드워드 왕자는 톰이 무척 재미있었어요. 왕궁에는 또래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왕자의 옷을 보고 톰이 이야기했어요. 멋지십니다. 저는 옷이 한 벌뿐이에요. 그러니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요. 톰의 말에 왕자는 깔깔 웃었어요. 톰, 우리 사람들 몰래 옷을 바꿔 입어보는 게 어때?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러다 들키면 저는 혼쭐이 나요. 하지만 에드워드 왕자는 톰과 옷을 바꾸었어요. 거울 앞에 서자 왕자와 톰은 무척 닮아 보였어요. 왕자는 톰을 데리고 궁전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주며 궁전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때 왕자는 톰의 목에 난 상처를 보았어요. 아까 보초들에게 맞은 상처였죠. 이런, 내가 보초들을 혼내주겠다. 왕자는 화가 나 성큼성큼 밖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보초들은 왕자를 보고 거지 소년 톰인 줄 알고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자야! 왕자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톰의 아빠가 왕자를 발견했어요. 이 녀석, 나가서 돈 벌어오랬더니 놀러만 다니는구나. 왕자는 억센 톰의 아빠 손에 끌려 집으로 갔어요. 왕궁에 남겨진 톰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임금님마저도 톰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저는 왕자가 아니에요. 거지 소년 톰이에요. 내가 아픈가 보구나. 어서 들어가 푹 쉬거라. 톰은 할 수 없이 궁전에서 왕자 행세를 하며 지냈어요. 왕자는 매일 거리에서 동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왕자는 길에 앉아 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가보지 못한다니. 그때 외국에 나가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던 핸든 기사가 왕자를 발견했어요. 핸든 기사는 왕자를 본 순간 똑똑하고 용감한 소년인 것만은 알았어요. 우리 같이 내 문제를 해결해 볼까? 네가 진짜 왕자라면 말이야. 왕자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려는 사람이 나타나자 기뻤어요. 그때 런던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임금님의 아들이 국왕에 즉위할 거라는 소식이었죠. 내가
임금님의 진짜 아들이야. 톰이 국왕이 되어서는 안 돼. 왕자는 대관식이 치러지고 있는 성까지 달려갔어요. 때마침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고 있었어요. 안 돼! 왕자가 외치자 톰도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어요. 왕자님! 톰은 거짓 차림의 왕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나중에 왕자님을 찾아서 몰래 왕관을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톰의 말에 사람들도 비로소 왕자가 바뀐 것을 알았어요. 그 뒤로 왕자는 톰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신을 알아봐준 핸든 기사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왕자는 훌륭한 국왕이 되었고 거지로 살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본 왕자는 그 누구보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 되었답니다. 꿀벌 마야의 모험. 아기 꿀벌 마야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 못했어요. 마야는 세상이 어떤지 몹시 궁금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야는 언니들을 따라 성 밖 구경을 나가게 되었어요. 세상은 무척 아름다웠어요. 꽃내음이 달콤하고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상쾌했지요. 그런데 한참 하늘을 날며 놀던 마야는 당황했어요. 언니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야는 종일 언니들을 찾아다녔어요. 마야는 해가 지자 지쳐서 튤립꽃 위에 내려앉았어요. 튤립꽃의 달콤한 꿀을 먹고 나자 힘이 불끈 솟았지요.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마야는 날이 저물자 어느 이름 모를 입속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풍뎅이 아저씨가 마야에게 인사했어요. 꿀벌아, 잘 잤니?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구나. 내 이름은 페피야. 마야가 아침 이슬로 세수를 하자 페피 아저씨는 장미꽃 꿀을 주었어요. 마야는 페피 아저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연못가의 연잎 위에 앉았어요. 그때 파리 한스가 날아와 소리쳤어요. 비키지 못해? 그 연잎은 내 거야. 잎사귀에도 주인이 있니? 그럼 여태 그것도 몰랐니? 마야는 비로소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잠자리 시누크가 파리 한스를 덥석 물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마야가 놀라자 시누쿠가 멋쩍게 말했지요. 놀랄 거 없어. 파리는 우리 잠자리들의 먹이니까 어쩔 수 없단다. 그때 풀숲에서 비명이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마야가 풀숲으로 가보니 장수풍뎅이 쿠루트가 뒤집혀서 버둥거리고 있었어요. 마야가 풀잎 하나를 내려주자 쿠루트는 풀잎을 잡고 뒤집혔던 몸을 일으켰어요. 고마워 꿀벌아.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그런데 그날 밤 잠잘 곳을 찾던 마야가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어요. 흉측한 무당거미가 스르르 다가오자 마야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갑자기 거미줄이 툭 끊어지면서 마야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장수풍뎅이 쿠루트가 거미줄을 끄는 거예요. 마야는 쿠루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또다시 잠잘 곳을 찾아 날아다녔어요. 그때 누군가 마야의 등을 꽉 움켜잡았어요. 무서운 말벌이었어요. 말벌은 마야를 성으로 데려가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 안에는 곤충들의 뼈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그때 벽 틈으로 말벌 여왕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내일 아침 일찍 꿀벌성을 공격해야겠다. 마야는 그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어요. 한밤중이 되자 마야는 꽁무니의 침으로 자물쇠를 열고 있는 힘을 다해 꿀벌성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여왕님께 이 사실을 알렸지요. 꿀벌 여왕님의 말에 꿀벌들은 성문 뒤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말벌들을 공격해 무찔렀어요. 꿀벌성은 만세 소리로 가득 찼어요. 여왕님은 마야를 크게 칭찬했어요. 그 뒤로 마야는 성의 규칙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답니다.